7과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 본문은 사과에 대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인데 글의 구성을 한번 보면 처음에는 서론, 그리고 그 다음부터 2개씩 문단을 나눠서 사과의 첫 번째 케이스와 방법, 두 번째 케이스와 방법, 세 번째 케이스와 방법, 그리고 결론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대비로 내용 정리하고 분석할 때에는 앞에 서론과 뒤에 결론 문단을 제외하고는 2문단씩 묶어서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are human,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we all make mistakes,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It is not easy to get along with everyone all the time.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명사 it은 해석하지 않죠? 왜냐하면 가주어 it이고 진주어는 투부정사구로 너무 길어서 뒤로 간 형태입니다. 쉽지 않은데 무엇이 쉽지 않냐면 To get along with everyone, 모두와 함께 잘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All the time은 항상 이라는 의미죠. Sometimes we hurt people's feelings.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Without intending to. 그럴 의도 없이. Without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이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 혹은 명사화된 동명사 형태의 ing가 오죠. 그래서 without ing.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to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intending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도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뒤에 to 부정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to 다음에 원래는 to hurt people's feelings 형태로 투부정사구가 있는데 앞에서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기 때문에 to만 남아 있습니다. 요 to는 투부정사 to이고 의미적으로는 뒤에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Sometimes 때때로 we do something wrong and regret it later.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후회를 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병렬 구조라서 do something and regret 이렇게 동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omething처럼 이렇게 띵 붙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구조가 되죠. wrong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wrong의 형태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 나오는 대명사까지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서의 it은 something wrong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무언가 나쁜 잘못된 일을 하고 그 잘못된 일을 나중에서야 후회를 한다. When that happens, 그 일이 일어날 때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appen이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수동태로는 쓰일 수가 없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is happened 형태가 나온다면 어떤 문장에서든 고민할 필요 없이 틀렸다고 간주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문장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문법 문제에서 보기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된다면 막상 이제 맞닥뜨렸을 때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We should apologize.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Read the following case studies and learn 3 things about a proper apology. 읽어보고 명령문 구조인데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뒤따르는
following은 그래서 다음에 뒤따르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현재 분사이죠. 다음에 뒤따르는 사례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병렬 구조 learn 배워봅시다.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에 대함.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글의 다음 내용으로 이어질 것은 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 사과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첫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June tripped over a backpack and fell, 병렬 구조이죠. 준이 가방에 걸려서 and fell, 넘어졌을 때 Mike found it funny and laughed.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입니다. found and laughed. 마이크는 그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웃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동사 관련해서 보자면 found 같은 경우에는 5형식 문장 구조로 쓰일 수 있습니다. 5형식 문장 구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뒤에 이렇게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found it funny 뒷부분까지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 took a picture. 그는 사진을 찍어서 and uploaded it on an SNS. SNS에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등장인물이 남자가 2명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와 관련된 대명사들을 정리를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찍은 대상은 마이크일까요? 준일까요? 마이크겠죠? 마이크는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그것을 업로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it은 picture겠죠? A picture.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 took a picture and uploaded. 여기에서 병렬 구조를 잘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June saw the picture and became angry. 준은 그 사진을 보았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에서도 병렬 구조 saw and became angry. 화가 났습니다. Mike said, 마이크가 말하길 with a laugh, 웃으면서 sorry June, 미안해 June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and deleted it, 그것을 지웠습니다. 여기에서도 병렬 구조 said and deleted 그리고 대명사 it은 마찬가지로 picture. 같은 픽처인데 첫 번째 언급할 때에는 a picture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the picture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관사는 크게 상관이 없고 똑같은 사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지웠습니다. After that, 그 후에 June hurt even more hurt. 준은 심지어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felt라는 동사는 이 형식 동사로 어떠한 감정을 느끼다 로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오죠. 이 형식 동사일 때에는 뒤에 주격 보어가 오는데 그래서 뒤에 hurt가 왔습니다. hurt는 우리가 동사로도 쓰지만 이렇게 보어 자리에서 형용사 형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점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가 왔죠? more hurt, 더 감정이 상한 이라는 비교급 형태인데 이 비교급 형태를 even이 꾸며주면서 훨씬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비교급 꾸며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죠. 비교급 수식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훨씬 더 뭐뭐한, 훨씬 더 뭐뭐하게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비교급 수식할 수 있는 부사는 여기에 나오는 even 그리고 또 still, far,
a lo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much.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very는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에서 항상 강조를 하죠. 왜 very는 여기에서 특히 강조가 되느냐? 우리가 형용사와 부사의 급을 얘기할 때에는 크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부사 very는 원급도 수식 가능, 최상급도 수식 가능인데 비교급만 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very가 강조됩니다. 문법 문제에서 막상 나오면 쉽다고 간과했다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문의 문장도 very는 올 수 없다는 걸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Because of Mike's schedule apology. 왜냐하면 마이크의 너무 일반적인 사과 때문에 무심한 사과 때문에 기분이 더 상했습니다. 여기서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죠. 우리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는 의미는 같은데 because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반면 because of는 의미는 같지만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혹은 ing 형태가 온다는 동명사의 형태가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because of 다음에 Mike's schedule apology 부분이기 때문에 명사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가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 부분이 빈칸으로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기억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굉장히 성의 없는 무심한 사과. 그랬다면 미안해 이런 식의 사과이기 때문에 감정이 더 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June didn't like. 준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How Mike had acted. 마이크가 행동했던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핵심 문법 포인트가 나오죠. 관계부사 how랑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how의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the way인데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the way how인데 the way가 목적어이자 선행사 그리고 how 혹은 이제 두 번을 써보면 the way how인데 이 the way how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부사를 생략하거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동사 부분도 한번 보면 had acted, had pp 형태가 쓰였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시점보다 사과를 했던 시점이 더 과거라서 had pp 형태가 쓰였습니다. Mike seemed to think. 마이크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That it was nothing serious.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ing, 아까는 something이 나왔고 이번에는 nothing이 나오죠. Nothing serious, 뭔가 심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thing이 붙는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거꾸로 뒤에서 앞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 보면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case? 이 케이스로부터, 이 사례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 Yes, 맞습니다. You guessed right. 어떻게 알죠? 당신은 바르게 맞췄습니다. You should be sincere when you apologize. 당신은 진실해야 됩니다. 사과를 할 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사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Apologizing is necessary. 사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To build good friendships.
좋은 우정을 쌓기 위해서. 여기에서 투부정사 부분은 우리 투부정사도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to build, 쌓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좋은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Saying your story is more than just words. 여기에서 동명사 구가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동명사 형태의 주어라서 saying your story 부분까지가 주어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more than just words. 사과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말 그 이상입니다. You need to show 당신은 보여주어야 하는데 뭘 보여주냐면 that you respect to other person and care about his or her feelings. 그래서 respect and care이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또는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더가 붙은 형태의 other이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보통 두 사람 간의 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one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전부일 때에는 더를 우리가 보통 붙이기 때문에 the other.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other person. If you truly want to make things right,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면 여기에서도 동사 주의, 아까 본문 맨 앞에 keep 나왔던 거 기억하죠? make도 마찬가지로 오형식 문장 구조로 쓰일 수 있는데 한번 보면 make라는 동사 오형식 동사라서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라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왔습니다. 형용사까지 와서 올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무언가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싶다면 be sincere in your apology. 당신의 사과에 진실함을 더하세요. 진심을 다하세요. 여기서도 내용적인 키워드 부분 보면은 요런 부분, 요 대절 부분도 너무 길어서 문제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뒷부분도 be sincere in your apology 이런 부분도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The more sincere your apology is 당신의 사과가 더 진실될수록 the better it will be received 그것은 더 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 핵심 문법 포인트가 나왔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제는 해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 포인트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영작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냐입니다. 서술형에서도 당연히 단골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아주 비슷하게 생긴 5문장 주고 알맞게 영작한 거 골라라 하면 앞뒤 부분 정말 잘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해석을 먼저 적고 영작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사과가 더 진실될수록 그것은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요 문장을 영작을 하는 방법. 첫 번째로 문장이 2개라고 생각하고 나눠서 평서문 2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과가 더 진실되다 라는 부분 먼저 만들어 보면 당신의 사과가 Your apology is 더 진실되다. More sincere.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것은 는 사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대명사 it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받아들이다, 받다 라고 하면 receive를 쓰는데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뒷부분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여기에서 그것은 는 대명사, 사과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it 그리고 받아들여지다 는 원래 받다가 receive니까 수동의 형태로 받아들여지다 수동태로 쓰면 되겠죠? It will be received. 그런데 잘 하면 원래는 원급으로는 well을 쓰면 됩니다. well인데 더 잘이니까 비교급으로 better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급이 들어간 부분 more sincere, better 비교급이 쓰여진 형용사나 부사 이 부분에 더를 붙여서 절의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 끝이죠. 그래서 the more sincere your apology is, the more sincere your apology is, the better it will be received. The better it will be receive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술형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법 문제는 정말로 객관식이 어렵습니다. 스펠링 하나 혹은 한 단어 살짝 바꿔놓고 어형 살짝 바꿔놓고 틀린 문장 찾아내야 되는 맞는 문장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면 서술형 문제다 생각하고 영작을 먼저 한 다음에 내 영작과 똑같은 보기를 고르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평소에 많이 써보고 확인해보는 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another case.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here은 사실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는 사실은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 동사를 중심으로 here과 another case가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here 같은 경우에는 here is 혹은 here are의 문장 구조가 주로 우리 많이 보는 문장 구조인데 here is 다음에 나오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here is 다음에는 단수명사 마찬가지로 here are 다음이 진짜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there is, there are과 비슷하게 같지는 않지만 표면적으로는 비슷하게 뒤에 있는 부분이 주어이기 때문에 뒤를 보고 스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While Kate was hurrying across the cafeteria. 케이트가 서둘러서 카페테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던 중에 She accidentally bumped into 호준. 호준이와 우연하게 부딪혔습니다. accidentally 하면 우연하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녀는 호준이와 부딪혔습니다. Some food on 호준's tray. 약간의 음식, 호준의 식판에 있던 약간의 음식이 fell on his jacket. 자켓에 떨어졌습니다. Kate didn't apologize. 사과를 하지 않았대요. 호준 felt bad. 호준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eel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의 보어가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혹시 apology랑 apologize랑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앞에서 apology도 나오고 apologize도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헷갈린다면 품사를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apology는 명사로 사과 라는 뜻이고 apologize는 동사로 사과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apologize가 왔죠. 다음 부분도 한번 보면 he thought, 그가 생각하기에
Why doesn't she say something?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그녀는?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It would be nothing. 아무것도 아닐 텐데 if she apologized right now. 만약에 그녀가 지금 사과를 한다면. 여기에서 가정법 문장이 쓰였습니다. Would be nothing if she apologized 부분이죠. 우리가 가정법 하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뉘어지는데 이름은 요 if절의 시제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원래 형태를 보면은 보통은 if절이 맨 앞에 있는 형태를 더 많이 볼 테니까 이제 if절이 앞에 있는 형태로 본다면 가정법 과거는 의미적으로는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절의 주어가 이름 따라서 과거 시제로 쓰이고 그리고 주절의 시제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would를 쓰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조동사의 과거형도 올 수 있는데 영향을 받아서 뒤에 부분은 동사 원형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이 if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본문에서의 문장처럼 문장이 이렇게 뒤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IUC 가정법 부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가정법은 따로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 텐데 if she apologized right now 그래서 시간 표현이 right now인데 ed가 붙은 형태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사례에 대한 분석이 또 나옵니다. This case shows that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When an apology is necessary 사과가 필요할 때에는 You should apologize at once 당신은 즉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at once는 즉시라는 뜻인데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하고 싶은 표현이 빨리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도 표시를 잘 해놔야겠죠. 사과가 필요할 때에는 사과를 즉시 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대절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또 when이 와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 대절이라는 요 주절 안에서 부사절 when절이 요 대절을 꾸며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that 다음에 바로 when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when절은 이렇게 괄호를 치고 더 작은 종속절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A quick apology.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빠른 사과라고 이렇게 quick이라는 단어를 썼죠. 키워드 정말 중요합니다. 즉시 사과해야 되는 거. 그래서 빠른 사과. 빈칸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빠른 사과는 보여주는데 that you are thoughtful. 당신이 굉장히 사려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 당신이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병렬 구조로 you are thought and take responsibility. 동사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지다 라고 할 때에는 responsibility인데 뒤에 뭐에 대한 책임인지까지 써주고 싶다면 전치사 for를 써줍니다. 그래서 responsibility for까지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All you need to do is to say I'm sorry. 당신이 해야 되는 전부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법적인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문장 구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all이나 what으로 시작하고 what으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형태가 주어 자리에 오는
그리고 뒤에 동사 is. 그리고 뒤에 보어 자리에 이제 보통은 투부정사. 혹은 원형부정사가 오는 문장 구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얘기를 하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ll you need, what you need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문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all이나 what으로 시작돼서 주어 동사 형태를 띠고 있는 요런 형태가 요런저리 주어 자리에 오고 is가 되는 경우에는 뒤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지만 to가 생략이 돼서 원형 형태, 이름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형부정사입니다.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all you need to do is all 부분이 주어이죠. 그리고 동사, 그 다음에 나오는 보어 자리 이 부분에서 to say가 to가 생략된 say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비동사 바로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Then the hurt friend will think nothing of it. 여기서 hurt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friend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친, 마음이 다친 친구는 생각할 것입니다. Nothing of it.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 of it은 수거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think nothing of 하면 무엇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 그리고 병렬 구조라서 will think and will laugh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will think and will laugh it off 그것을 웃어 넘길 것입니다. laugh off 하면 웃어 넘기다. 여기서 쓰인 laugh off 같은 동사를 우리가 구동사 혹은 이어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laugh off. 이런 구동사의 특징은 목적어가 여기 가운데에 올 수도 있고 뒤에도 올 수 있다. 단,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대명사 목적어는 가운데만 쓰여야 한다. 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대명사 it이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에 와야 되는 형태로 쓰였는데 it이 아니라 일반 명사라면 예를 들어서 it이 가리키는 action, your action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laugh, your action, off도 가능하고 laugh off, your action도 가능하겠죠. 일반 이런 명사일 때에는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둘 다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무조건 반드시 가운데에 쓰는 형태로 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laugh it off 는 가능한데 laugh off it 는 안 된다는 것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례,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apologies are necessary. 마지막으로 사과는 필요합니다. Among family members, 가족들과 and loved ones too.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필요합니다. loved one은 loved person, loved ones, loved one은 회화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도 괜찮고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love가 사랑을 하다이기 때문에 사랑이 되어지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loved라고 과거분사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할 때에는 사랑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One day, 어느 날 선민 borrowed her sister's favorite books. 선민이가 그녀의 시스터의, 그녀의 여동생의 가장 좋아하는 책을 빌렸습니다. Later she lost it. 나중에 그 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 시스터와 선민이 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명사, 특히 she, her, 여자와 관련된 대명사 정리를 잘 해둬야겠죠. 선민과 선민의 시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표시하기 쉽게 주황색으로, 주황색 동그라미가 선민이, 주황색 물결이 선민이의 시스터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r, 그 다음에 나오는 she도 선민이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대명사 it은 책을 얘기를 하죠. 책을 잃어버렸대요. 선민 didn't apologize. 선민은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Because she thought, 여기에서의 그녀는 선민입니다. 선민은 생각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it was not important.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명사 it은 의미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사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하기에, 선민이겠죠.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We're sisters, 우리는 자매잖아. After all,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자매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s sister, 선민이의 동생은 disliked how 선민 has treated her. 선민이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을 싫어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문법 포인트 how 선민 has treated her 부분이 나오죠. 관계부사 how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래 the way가 있는데 생략이 된 부분이고 how는 그렇기 때문에 the way로 바꿨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the way how에서 둘 중에 하나만 생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treat는 바로 다음에 목적어가 옵니다. How could her own sister ignore her feelings? 어떻게 자신의 언니가 그녀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how could, how come 하면 어떻게 뭐뭐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부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her sister까지를 가리킨다 라고 하면 her sister는 여기에서는 선민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her만 똑 떼놓고 본다면 요 her은 동생이겠죠. 동생의 입장에서 동생의 언니가 그녀의 감정을 무시할 수가 있어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대명사 문제가 나온다면 her만 가리키는지 her sister까지 가리키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This was not the first time.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 다음에 사실 요 다음에는 요 부분이 time을 꾸며주는 부분이라서 대시 숨어있는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선민 hadn't apologized to her little sister. 선민이가 사과를 하지 않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시제 hadn't apologized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것도 한번 봐두면 좋습니다.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에 대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과거 hadn't apologized가 쓰였습니다.
선민이가 그녀의 여동생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던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2번이.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랬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한 이제 또 설명을 한번 보면 People need to apologize when they do something wrong. 사람들은 무언가 그들이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띵 붙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This includes. 이것은 포함합니다. Family members. 가족들을. 여기에서 this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포함인데 family members, 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관계대명사절이 people을 꾸며주고 있죠. Who are close to you.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여기에서 관계대명사절 한번 분석해보면 바로 뒤에 동사가 옵니다. 바로 뒤에 동사가 온다는 것은 who가 원래 주어였는데 바뀌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수로는 바꿔 쓸 수 있는데 주격은 스스로 생략은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은 안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be close to 누구누구와 가까운 여기에서 to는 전치사 to입니다. 우리가 close라는 형용사를 쓸 때에 누구누구와 가깝다 라는 부분까지 내용을 넣어주고 싶다면 전치사 to를 씁니다. People get hurt more easily. 사람들은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When the hurt comes from a family member or a friend. 그 상처가 가족들이나 친구로부터 올 때에는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hurt가 2번 쓰였는데 품사 기억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hurt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다고 했는데 앞에서 쓰였던 hurt는 여기에서는 상처받은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가 쓰였죠. 더는 명사 앞에 붙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왼절에서의 주어 자리에 쓰인 형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더 hurt는 명사입니다. 의미도 비슷하고 형태도 똑같지만 품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왔을 때에는 We may think that. 우리는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They will let it go.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둘 것이라고. Let it go 하면 내버려 두다, 그냥 그렇게 두다, 넘어가다 라는 의미이죠. 넘어가게 둘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they are close to us. 그들은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be close to 마찬가지로 쓰였죠. to 전치사 to입니다. remember 기억하세요. however 하지만 접속부사 우리 표시를 잘 해야 되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small mistakes and no apology. 작은 실수와 사과가 없는 것. 작은 실수들을 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는 것까지가 대절 속에 있는 주어. 그리고 add up to가 동사 구입니다. 여기에서 add up to를 세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add up to는 결국 무엇이 되다. 그래서 결국 큰 감정적인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이 2번 마지막 케이스에서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에 부분도 작은 실수들 그런데 사과하지 않는 것이 큰 감정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전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빈칸 문제가 문장 전체로 나올 수도 있고 앞부분만 요 부분만 빈칸을 쳐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뒷부분. 그런데 특히 emotional이라는 단어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감정적인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This is especially true. 이것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Among family members and loved ones. 가족 구성원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heard of the saying? Have you ever heard of 하면 무엇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의미이죠. 너무 많이 했죠. 계속적 용법.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 No more apologies, no more chances. 만약에 더 이상의 사과가 없다면 더 이상의 기회도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People make mistakes.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Don't let one mistake break a beautiful relationship. 여기서 사역동사 let one mistake break.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 나왔습니다. 사역동사는 5형식 문장 구조를 취하는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가 오죠. 그래서 하나의 실수가 아름다운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야기되도록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Do you want to apologize to someone? 당신은 누군가에게 지금 사과를 하고 싶나요? Try to do it now. 지금 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에서는 의미적으로 try 다음에 반드시 to 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try 다음에는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죠. try는 ing가 오면 의지가 딱히 없는 목적어라서 시험 삼아 해보다.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의 의미입니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여기에서는 맥락적으로 사과를 굉장히 진실되게 빠르게 가족들한테는 더 신경 써서 노력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만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t은 의미적으로 사과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기 동사형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래서 사과를 지금 바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Quick and sincere, I'm sorry can solve many problems. 여기에서 키워드 quick and sincere. 우리 케이스 스터디 할 때에 첫 번째 부분에서 진심 어린 사과해라.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에서 즉시 at once, quick apology라고 표현을 했었죠. 두 가지 요소가 마지막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진정한, 진실된 I'm sorry라는 표현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잘 나눠서 분석을 하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글을 분석을 하면서 느꼈겠지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례. 그런데 사례보다 중요한 것은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항상 두 번째 문단이기 때문에 특히 내용적 부분은 두 번째 문단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 주제나 교훈,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항상 요 분홍색, 내용적인 키워드들은 다 두 번째 부분에 있죠. 세 번째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부분, 가족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사과를 더 잘해야 된다 라는 요 두 번째 부분들을 항상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